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화신이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좋은 실적과 향후 컨센서스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매우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리스크로 통해서 주가 조정을 좀 제법 받았죠. 그리고 아닙니다. 오늘이랑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를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경기 침체 시그널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락이 나온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방산업이 현대차의 호황으로 실적과 컨센서스 모두 훌륭은 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팩트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기 침체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방산업 관련된 부분이랑 실적 관련된 부분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 화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9년도 때 1조 2천억 원 정도에서 24년도에 1조 8천억까지 4년 동안 한 50%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4년 동안 50%의 성장은 정말 좋은 성장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42억에서 973억으로 크게 올랐고요. 이 중에서 특히 좀 자세히 보아야 되는 부분은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넘어갈 때인데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까지 급등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때 3배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생산 물량 회복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라고 공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생산 물량 회복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말은 바로 전방 산업인 현기차의 작업량이 많아져서 그 화신에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 작업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죠.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으면 매출 원가는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수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종속회사의 손익 개선이 개선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종속회사들의 자금량도 따라와서 손익이 개선이 됐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면 통화 환율이 상승을 해서 매출이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개당 이제 1달러를 받는 제품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1달러를 받는 제품이 한 개에 1달러 하는 제품이 환율이 원래 그 전에 1,100원 했는데 1,000원 했다고 가정할게요.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개당 200원의 수익이 들어오겠죠. 이거를 환율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런 환율 효과로 이제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물량이 증가되었고 매출액이 증가되었고 환율 효과까지 있어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방산업이 현대차의 자금량이 점점 늘어나서 매출액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인도 공장 그리고 북미 공장에서 굉장히 큰 그 매출이 있었었죠. 그에 대한 수혜를 자신이 이제 얻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 상태에서 24년도 우선은 2분기나 3분기, 4분기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4년도 좀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2024년도 2분기는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나오는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볼 건데요. 우선은 국내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 그 전기차 배터리팩 그거 맞습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팩 쪽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샤시 공장이 2024년, 2025년도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나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말 그대로 이익이 따라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컨센서스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2024년도 200억, 2025년도 800억, 2026년도에 1000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 좋은 부분도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두 줄인데 하시는 두 개의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인데 지금 유형자산 취득이 471억, 건설 중인 자산은 481억으로 그 금액이 현재 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초기 투자금이 큰 거죠. 정말로. 그러다 보니 고정비 부담이 앞으로 따라올 거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약자입니다. 손익분기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익분기점이 뭐냐면 지금 1,000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1,000억을 투자를 하면 나중에 매출을 내고 각종 비용을 다 빼고 이익이 올 거예요. 이 두 개 공장에서만 나오는 그 이익이 있을 거예요. 이 이익이 이제
만약에 1년에 한 2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1000억을 메꾸려면 5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이익이 200이 나오면 5년 정도 걸리겠죠. 이 그거를 이제 손익분기점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공장에서 이익을 잘 올려야 됩니다. 이익을 잘 올려야지 이 많은 초기 투자금 회수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개의 신공장을 통해 외형이 성장한다는 점에서 초기 시설 투자는 금지적 결실을 맺을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특정 고객들의 생산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 BEP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하려면 빨리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20원이 아니라 200원 정도 올려야지 그 1,000원의 텍스를 빨리 갚는다고.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거는 특정 고객들의 생산량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방산업이 현대차 등이 자금량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가 만약에 불황이 빠진다고 하면 이 초기 투자금 회수, 그러니까 BEP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때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년과 그리고 25년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화신의 컨센서스를 보면 전부 다 기대감이 정말 큽니다. 왜냐면 이 부분 좀 선택 좀 잠시만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캐스퍼 그리고 기아 EV3 그리고 전기차의 배터리 팩까지 지금 화신이 납품을 하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출 규모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이런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실제 컨센서스를 보면 2014년도 때 1조 8천억 그리고 25년도 때 2조 돌파하고요. 그리고 2026년도 가면 2조 2천억 될 거라고 굉장히 좋은 방향성 그리고 좋은 느낌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화신을 굉장히 정말 좋은 업체이고 미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의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선은 차트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차트가 지금 그동안 잘 오르고 있다가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로 좀 많이 꺾였죠. 그 뒤로 이제 회복할 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분명 차트상. 기술적으로 보면 뭔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 약간 있었었는데 지금 완전 급락했죠. 그 사유가 뭐냐면 바로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그 시그널이 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번 경제 지표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원 자료가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 자료이거든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란 말은 농업을 제외한단 말이죠. 잠시 이동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자료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란 말은 농업을 제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리고 제조 관련된 고용 지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용 지표를 보면 점점 떨어져요. 한마디로 고용이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이제 2024년도 들어오고 나서부터 횡보를 하다가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게 나온 부분을 보고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미국 그 금융위기 전에 자료인데 그때 실업률이거든요. 2007년도 지금 10월 달부터 10월 이쯤입니다. 10월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하고 정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급등합니다. 한마디로 다 터지고 터졌을 때 실업률은 좀 뒤늦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시그널을 줘요. 그 시그널이 소폭 상승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한 7년도, 8년도 넘어갈 때 소폭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급등이 미리 시그널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냐면 미국에 이제 한 명이 실업을 해요. 실업을 하게 되면 국가한테 연방정부한테 돈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먹고 살 능력이 안 된다, 실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돈을 다 먹어요. 그래서 더 그 신뢰성 있는 지표고요. 당시에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올랐습니다. 소폭으로 올랐고요. 그러면 지금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그래프만 보면 그렇게 올라갈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달이랑 비교를 하면 2024년 5월 달 쪽에는 2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타먹는 사람들이. 그런데 2024년 8월 수치를 보면 24만 9천으로 소폭 증가는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좀 보고 싶은데 이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이 향후 불황이 될 건지 호황이 될 건지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50 이상이면 미국의 제조업이 이제 향후 좋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고요. 50 미만이면 좋지 못하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50이 여기 이쯤이에요. 50을 넘긴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50 미만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은 불황이다. 이 부분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인데 이거는 우선은 선행 지표는 아니에요. 선행 지표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GDP가 있을 거잖아요.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높아요. 미국은 말 그대로 소비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 둔화가 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바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매 판매 지수를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현재의 소비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소비가 떨어져 있죠. 마지막으로 이 소비가 향후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나타나는 지표인데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지금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이거든요. 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뭐를 말을 하냐면 향후 미국의 소비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예요. 방금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 지표가 많이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소비 심리까지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미국의 GDP 70%가 소비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이 안 되죠. 고용이 안 되고 있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미국의 소비가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 하면 제조 쪽도 지금 안 좋고요. 제조가 안 좋으면 제조 안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향후 소비 심리도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온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부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의 주가 급락은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니까요. 그 덕분에 지금 오늘 그 때문이죠. 덕분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울 정도이니까 화신은 지금 미래성이 있는 회사인데 지금 경제 침체 우려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16%나 빠졌으니까. 우선 빠진 사유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실성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 침체의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러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향후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으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시면 경제 지표만 가지고 아래 공포가 맞는 건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규모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